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 제주 녹색전환 공론장인데요. 녹색전환 연구소와 국제자유도시 폐기,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 그리고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세 단체에서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녹색전환 연구소에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역별 정책,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오늘 제주에서 12번째 자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이 다들 자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익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낯선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짧은 시간 동안일 거예요. 아마 2시간 내에 저희 정책 초안 발표도 들으시고 2시 25분부터는 70분간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그룹별 주제에 맞게 그룹 토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동안 생각해 오셨던 정책들 다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드리는 정책은 초안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에 따라서 좀 더 가공되고 보완해서 4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님이 정책 초안 15분 동안 발표하시겠습니다. 이 내용 들으시고 그룹 토의에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김정도 국장님, 그리고 제주투데이의 박소희 기자님 정말 너무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 녹색전환연구소는 올해 6월 8일 광주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17개 광역지자체를 돌면서 이렇게 녹색전환 공론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번 선거 시기가 되면 각종 개발 공약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또 선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시기에 등장한 개발 공약을 어떻게든 막기 위한 싸움들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제주도도 우리 개발 공약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많이 파괴된 지역이 제주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던 이 작업은 정말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지역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그리고 기후위기의 원인이 인간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에 있긴 하지만 화석연료가 안 쓰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건물, 수송, 도시계획, 그리고 위기 시대의 돌봄, 그리고 생태계, 농업 모든 영역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에 대한 디자인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12번째입니다. 12번째이고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자료들은 저희가 전국 공통으로 만든 자료에다가 제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름 제주의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오늘 이 순간에 제주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서 실제 진짜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에 좀 더 가깝게 만들어 보려고 오늘의 장을 열었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저희는 생태와 협동의 가치를 우선으로 두고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부분이 전환해야지 녹색전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하는 민간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제주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곧 지금 여기에 후보님들께서도 많이 예비 후보님들도 와 계신데요. 제주에서 뭔가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20페이지 정도의 소책자 요약본과 또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한 80페이지 정도의 제주에 대한 자료 2가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도 공개하고 후보자들에게도 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2050년에 탄소 중립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조금은 어떤 미래일까를 시각적으로 상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저희가 만들었던 이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과잉 관광이 제주도의 하나의 의제다 그러면은 저희 디자인하고 연구하는 예술가님께 과잉 관광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또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각조각을 맞춰서 각각의 영역별로 대안을 만들고 싶고요. 오늘 내용이 초안이고 계속 의견 수렴 보완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모든 목표 연도는 2025년입니다. 다들 목표를 뒤로 잡습니다. 30년, 40년 그게 아니라 다음 민선 8기 시대에 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제주에서 만든 것은 12가지의 의제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제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행 기반을 구축할 것인가. 우리가 매번 계획을 세우고 이행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행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두 번째로 올렸고요. 세 번째는 학습입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저희가 학습이라고 한 데에는 이 우리가 처한 지금 기후 위기의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의제로 학습과 인식을 넣었고요. 그 다음 돌봄, 적응, 농업, 먹거리, 에너지, 건물, 교통, 순환경제, 전환경제 이렇게 이 구체적 부문별 수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특화 의제입니다. 제주에서 의견을 주셔서 만들어진 의제인데요. 우리 과잉관광과 연안보존 의제가 제주에서만 다른 17개 광역보다 제주에서만 좀 논의되는 의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현황을 살펴보면 이 2022년도의 재정 규모가 6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는 69만 명 정도가 되고요. 특히 제주는 우리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특별한 지표가 관광 객수인데요. 연간 1,000만 명이 제주도를 방문을 합니다. 제가 광주시 연구를 제가 했었는데 광주시는 인구가 145만 정도가 됩니다. 그 145만 명이 1년에 이 하루에 생활 폐기물로 트럭으로 치면은 1,200대 분량이 1톤 트럭 1,200대가 나오는데요. 제주도 자료를 봤더니 제주도 인구가 지금 69만 명인데 1,2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주 광역시의 인구의 절반인데 이 생활 폐기물은 2배가 나오는 어떻게 보면 2배 정도의 나오는 이런 이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과잉 관광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주도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17개 중에서 많이 받는 지역이고 우리 기후 재난으로 했을 때도 17개 광역을 비교했을 때 재난이 상위권에 속합니다. 강원도하고 제주도가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은 곳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 제주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쭉 보시면은 1990년대로 해서 우리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4년도부터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직접 배출량이고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간접 배출량인데 간접 배출량은 주로 전기 소비에서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국면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12가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하면서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하나는 전환사회, 또 하나는 자연과 생물 다양성을 잡았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환사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하고 실업률을 낮추고 자살률을 낮추고 이런 좋은 사회의 지표들을 같이 반영하기 위해서 집어넣었고요. 세 번째는 제주도의 탄소 흡수원 총량을 지켜낸다. 그렇게 하려면은 산림과 녹지 공간 연안 면적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제주가 지향하는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특별히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주신 의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민관이 협동해서 사회적인 선언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요 내용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현재 제주도는 배출 전망치를 대비해서 수립한 계획이 있는데요. 배출 전망치가 아니라 절대량이 되어야 하고, 또 2030년이 아니라 2025년도, 그 앞으로 5년 이내에 당겨서 목표를 수립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주의 좋은 삶을 위한 지표로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자살률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대지와 도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발로 임야 면적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의제 1-3은 산림과 녹지 공간, 연안 면적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현재 면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것들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행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행 기반에서 저희는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의 예산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만드는데 전체 예산의 1%를 기후대응기금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 방안으로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한다든지 풍력 공유화 기금을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법에 의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도부터 제주도의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결산서까지 쓰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그럼에도 할 거냐, 아니면 기준을 둬가지고 이것을 멈출 수 있을 정도까지를 반영할 거냐, 이것이 또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제 2-2에 담도록 하는 것이고요. 2-3은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에 따라 만들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그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여성과 청년과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렇게 민간 거버넌스의 위원회만이 아니라 시민회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회의의 의견들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구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해 만들기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민주도로, 도민주도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하고요. 거기에는 거버넌스와 계획과 실행 조직과 예산, 조례, 그리고 지역 간의 연대와 국제연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지역 실행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식인데요. 사실 기후위기를 정말 우리가 뼛속같이 인식하고 있는가? 뼛속같이 인식하고 있다면은 지금의 제주도에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의 학습과 모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관련한 생태 전환 교육 예산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인당 1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예산으로는 우리나라 1인당 환경 관련 교육 예산이 국민 1인당 240원 수준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제주도는 1인당 2,700원 정도라서 다른 도에 비해서는 높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모두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000원 정도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69억 정도의 예산이 제주도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2를 보면은 그 학습은 누가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등 이런 분들이 생태전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모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돌봄인데요. 우리가 현재 이 안전에 대한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그 범주가 너무 좁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이 정의의 범위를 폭넓게 하고 제주도의 고유의 재난안전 대책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 위치한 주거 지역이라든지 관광지에 대한 대피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주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폭염에 대해서는 1인 여성 고령 가구가 매우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재난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좀 더 취약한 사람들에게 우선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재난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재난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농업과 먹거리인데요. 농업 부분은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면적을 확대하고 친환경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게 했을 때 농업 유통 확대라든지 토지 비축 제도의 친환경 농업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폐기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줄이는 방법들을 찾아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5-3은 이것도 제주도 특화 의제입니다. 축산업의 사육두수 총량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제주도의 축산업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또 연안의 갯녹음화 뭐 이런 것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사육두수 총량제 강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제주도에서는 대안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의제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수요 관리와 효율을 개선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를 10%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5% 끌어올리는 겁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최종 에너지 소비를 보면은 전국 대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최종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관광시설, 교통, 재생에너지 각각의 영역에서 실행 방안을 좀 구체화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또 제주도는 이제는 시민들의 생활에 재생 가능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가구 1발전소 정책이 필요합니다. 1가구 1발전소 정책이 가기 위해서라도 지원 제도도 필요하고요. 또 시민들이 함께 학습하고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쉽게 재생에너지 산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가구 수의 10%의 태양광이 보급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10%라고 하면은 3만 가구의 태양광이 5년 이내에 보급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이것도 제주도 특화 의제입니다. 화력발전소의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풍력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커테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화력발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 의제는 화력발전소 폐쇄고요. 건물입니다. 건물은 저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비적정 주거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적정 주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모든 임대형 건물에 대해서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7-1번이고요. 7-2번은 공공건물에 대해서 매년 3%씩 그린 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2050년 이전에 공공건물은 먼저 이 탄소 중립 100%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 먼저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를 제안드리고 있고요. 교통하고 수송도 제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제인데요. 자동차 도로와 주차 공간 면적을 줄여서 녹지 공간과 그다음에 걷기 좋은 도로를 확대하는데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수단별 통행 비중에서 48%가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인당 도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광역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버스 체계를 개편한다라든지 비자가용 이동망, 너무나 자가용 중심으로 이동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자가용 이동망이라고 한 것은 걷는 것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8-2번에 넣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은 실행 방안으로 이 자동차 도로 확충 시에 예산이 삭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8-3은 분리된 자전거 도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주도의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0.4%입니다. 전국 대비해서도 너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전거를 안 탄다라고 했을 때는 안전 문제가 큽니다. 분리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데요.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중에 99.5%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9번째 순환사회입니다. 2025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30% 줄이고 재활용률을 90% 달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주자원순환센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재활용 산업 기술과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9-2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자원순환 관리와 폐기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요. 최근에 폐기물 관리 영역이 너무 과부하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산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앱의 산업재해 방지 대안을 마련한다가 9-2번이고요. 9-3번은 우리가 생활 폐기물도 있지만 건설 폐기물이 상당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0번입니다. 내용이 많죠. 기후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 금융인데요. 특히 지역 경제 녹색 전환을 위한 사회 책임 도시 제주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제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내용에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제주도의 경제활동 인구의 7%, 약 3만 개 정도의 기후 대응 일자리가 필요한데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적응 여러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3에서는 기후행동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한다라는 제안을 담고 있고요. 11번이 과잉관광입니다. 제주도의 과잉관광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이를 대안으로는 환경총량제라든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한다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오름의 안식년제 확대 이런 것들도 과잉관광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 녹색연합에서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연안 보존이 중요한데 연안 사막화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의제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의제고 저도 15분 안에 해야 되는데 시간을 넘겼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들을 담아서 제주의 녹색 전환 계획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소그룹 토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저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렇게 지역의 전환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더 힘내고 내용을 좀 잘 받아서 정책 제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신 순서대로니까요. 네, 서운해하지 마시고 진보당의 양영수 도의원 예비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나오셨죠. 고이숙 네,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녹색당의 신현정 도의 네, 비례 예비 후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임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준비하고 계시는 김정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진보당의 현은정 비례대표 네, 도전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도착하셔서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녹색당에서 부순정 도지사 후보, 그리고 이건웅 비례대표 예비후보님 오셨습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찍 오셨는데 죄송해요. 무소속으로 박찬식 도지사 예비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네, 소그룹 토론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 반이니까요. 저희가 원래 70분 예상했는데 끝나는 시간을 가능하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서 딱 65분 네, 동안 소그룹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금이 분들께서 이렇게 네, 각자 소개하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분들은 그 발표자 먼저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두 사람 하는 거죠? 네, 두 사람 해도 되고 한 사람.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그룹 계신가요? 아, 네, 내용 정리 중이면 저희가 순서를 네, 1그룹부터 이렇게 2, 3, 4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녹색전환연구소 계정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 자막을 미리 준비해뒀기 때문에 발표자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네,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가능한 끝나는 시간을 맞추고 저희 다 같이 모인 김에 정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사진 한 장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너무 끌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겠고요. 저희 한 그룹당 4분을 넘지 않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촬영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그룹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제주 여민의 새로 활동가로 온 장어진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목표와 계획 기록한 거를 제가 발표를 하고 두 번째로 이어서 그 전환 경제 관련돼서도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제에서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건 산업재해 줄이는 지표도 추가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오름 자연 휴식제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휴식제를 둬서 이거를 목표로 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를 조례로 연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탄소중립센터나 녹색전환위원회 등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탄소중립센터나 녹색전환위원회를 만들 때 민간이 더 주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산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녹색전환위원회 등이나 민간협동위원회를 구성할 때 행정은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왔고요. 제주도 내에서 채식학교 급식 조례는 제정됐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 및 민간 차원에서의 채식 활성화도 제도도 또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넘어가서 2-1 의제에서는 여기 1% 예산, 그러니까 1%를 제시하는 건 타당하지만 여기서 전기차 예산은 제외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2-3 의제로 넘어가자면 일단 기후위기 부지사 제도를 제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제주도 행정부도 제주도의회 내에서 뭔가 기후위기 대응 도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전환경제로 넘어가서 10-1 의제에서는 사회적 선언에 더불어서 뭐 제주특별법에 사회 책임 도시에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스타트업이나 뭐 업사이클링을 지원하는 체계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통 측면에서 대기업 편의점 말고도 뭐 지역 협동조합이나 이런 골목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10-2 의제에서는 따로 뭔가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10-3으로 바로 넘어가서 얘기를 드리자면, 폭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전환해서 뭔가 기후행동사회투자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뭔가 줍기나 플로킹 같은 비시장적 노동 같은 공익 활동에 있어서 이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후위기로 자초될 업체나 뭐 산업 전환을 위해서 폐업 보상금이나 뭔가 그런 전환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산업들이 갑자기 전환이 돼버리면은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힘들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회의까지 안 가시면서 지금 발표를 맡아주셨고요. 1그룹에서 목표와 계획 그리고 전환경제까지 발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서는 학습과 인식, 돌봄, 적응 이 방대한 분야를 다 아직 정리 못하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3그룹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3그룹도 아닌가요? 4그룹. 네네네. 발표는 지금 농업 먹거리 그리고 연안보전 파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 먹거리 토론 발표를 맡은 진보당 제주도당 현은정입니다. 농업 먹거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의제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생태 농업의 기반으로 되고, 이제 생산 방식을 이제 유기농 친환경 농업으로 더욱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한 소비와 유통이 공적으로 좀 담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소비와 유통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은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된다. 따로따로 정책이 아니라 한 세트의 정책으로 가야 되고, 이 유통을 위해서 그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가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 학교 급식실 상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급식실에 급식을 하고 나면 남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음식물만 남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산업재해, 그리고 환경 문제. 그 급식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하루에 보통 적은 학교는 100kg, 많은 학교는 300kg 이상이 나옵니다. 그냥 이제 먹고 남는 잔반이 아니라 아예 먹지도 않고 그냥 조리만 해서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 있는 쓰레기는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감량을 하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부피만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버리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조해서 분사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미생물로 발효하는 건데, 미생물 발효는
발효를 해서 그냥 지하수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닷물 오염까지 오고 있는 문제라서 학교 급식으로 확대는 되는 게 좋지만 이 이후의 문제까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농민들이나 기존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존의 농법보다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 다 동의를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민 수당 확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연안 버전은 네, 부순정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녹색당 부순정,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 부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의 바다를 상징적으로, 바다 상태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제주의 밤바다 요즘 가보시면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취색으로 보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바다는 시커멍했었거든요. 근데 비취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갯녹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닷물 속의 바위들이 다 이제 하얗게 백화현상, 사막화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해녀들이 야, 해녀보다 바다가 먼저 늙었죠? 이렇게 다들 걱정하고 계신 상태가 지금 제주의 연안바다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화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다 아시겠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원인 얘기하고, 그리고 또 육상에서부터 유입되고 있는 오염물질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기후변화 때문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럼 없는 것인가? 아니죠. 연안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그 오염물질들에 대한 제대로 된 통제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바다로 들어가는 오염물질들 뭐가 있을까요? 오염된 지하수, 양식장 폐수, 양돈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쓰는 많은 비료와 농약 등등이겠지. 어쨌든 이런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고 제어가 될 때, 육상 오염물질들이 제어가 될 때 통합적으로 이 연안바다가 관리될 수 있다. 지금은 육지 따로, 바당 따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제주의 땅과 그리고 제주의 지하수와 제주의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 관리가 돼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상하수도랑 제대로 연결만 되면 다 이렇게 개발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행정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주도만 수상관리 지역이라는 걸 지정 안 한다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정대 이런 게 있어서 수상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이라도 해서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주 바다가 처한 현실은 그 비취색 바다 색깔이다. 근데 이것들에 대한 해결책은 육상에서 들어가는 그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 제어, 이게 물론 시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의 강력한 어떤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통합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에너지 전환, 건물, 교통 수송을 다 같이 논의하셨는데요. 네,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이제 에너지 문제랑 건물, 그리고 교통 문제까지 다 통합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일단 최종 에너지 소비 10% 절감하고 지역 내 전력 사용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5%로 끌어올린다라는 이제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일단 기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가져가고 LNG를 백업 전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육지에서 이제 오는 전기는 두고 화력발전소를 폐쇄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재생에너지를 기저전력으로 가져가고 백업 전력으로 아예 LNG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화력발전소 폐쇄
그 단계별 그게 필요하다 해서 석유 관련이 먼저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이 바이오, 그 다음 LNG로 가야 될 거다. 어쨌든 LNG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폐쇄랑 관련해서 어쨌든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고,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이제 어쨌든 노동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관련 어쨌든 논의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여기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 집중해서 챙겨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그 태양광 발전기 이미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민간에도 사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보급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주도는 좀 더 그 사후 관리, 이후 관리 어떻게 할 건지, 네. 어쨌든 그 설치했는데도 이 태풍이나 이런 걸로 날아가기도 하고 고장나고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혹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공공건물, 이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그래도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대규모 건설 사업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연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제주는 녹색 건축 기본 조례, 그래서 관련 조례도 있고, 그래서 5개년 실행 계획 이런 계획도 다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 문제다. 그래서 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열 해수열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계획을 짤 때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있었다. 근데 이게 또 도지사가 바뀌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계획이라는 또 그게 있었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면 이 부분도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부분인데요. 교통은 완전 공영제 무상버스 이런 이제 시스템을 조금 최소한 몇 개 노선이라도 시범 사업이 되면 좋겠다. 어쨌든 버스 분담률을 늘릴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자전거 도로 없고 공공자전거 관리 너무 안 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자전거 관련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전담부서와 관리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사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개편도 너무 필요하다. 각자의 그 책임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금은 체계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고, 이 자전거도 역시나 활성화 조례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있는 그 상황으로 또 연결이 돼서 어떻게 사실 이 실행과 책임을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이후 관리까지 가져갈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한 그거였는데요. 이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었을 때에 평가 체계, 전반적인 평가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환류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후 관련 일자리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태양광 발전기라든지 이런 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자전거 역시 일단 들여는 놨는데 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 이런 관리의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기후 일자리로 연결을 해서 얼마든지 또 일자리까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전환경제 부분 보면요. 아마 가능한 기후 일자리들 쭉 나열이 돼 있을 텐데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네, 과잉관광 그리고 순환사회 발표 신현정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과잉관광 순환사회 테이블이었고요.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또 과잉관광에 대한, 그리고 순환경제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술가도 테이블에 있어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과 경험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과잉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는데, 대체 제주도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섬이라는 환상 때문에 제주도에 많이 온다. 그리고 항공료가 예전에 비해 굉장히 저렴해졌다. 당일치기로 제주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제주에서도 서울에 가서 하루 당일치기로 아울렛 쇼핑을 하고 오는 게 더 이득이라는 그런 경험들도 있다. 그리고 육지와 굉장히 다른 자연 환경이 있고 매번 올 때마다 그 관광의 사이트들이 달라진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관광의 사이트들은 달라졌어도 자연을 이제 구경하러 오는 것이 대부분 관광의 지금 경향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렌트카 업에서 볼 때는 제주라는 관광지를 홍보할 때 굉장히 과대 포장이 되어 있고 특별한 것, 나만의 것을 게시하기 위한 그 SNS 그 문화 때문에 그 제주 관광이 더 유행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의 독특함이 사람들의 이런 요구들과 맞물리면서 제주를 재방문하는 횟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제주의 예전에는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이제 50대부터 60대까지의 사람들도 많이 와서 정착을 하고 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오고 있고 비즈니스의 장이 되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그 관광이라는 문화 자체를 변모시켜야 한다. 그 관광으로 인한 소득이 지역 주민한테 오지 못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관광을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이 과잉 관광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광객한테 지금은 너무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렌트카 업체에서 친절 교육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고객이 모두 쓰레기를 차에 두고 내릴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친절 교육이었다라는 경험도 들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문화 자체를 변모를 시키고, 제주만의 별도의 여행 공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미 되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환경보전 기여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순환 사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돈과 폐기물을 교환을 하고 있는 형태다. 그런데 이 환경보전 기여금이 관광객이 오히려 많은 폐기물들을 두고 가게 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의 쟁점과 의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책임관광과 환경보전 기여금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주도라는 화산섬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와 이 환경적 가치를 여행객과 도민이 함께 지키고 보전해 나가야 한다라는 개념의 환경보전 기여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기여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이제 위와 같은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런 다양한 좀 의제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싸고 편리하고 또 눈이 즐거운 것에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의 관광을 부추기는 것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제주의 관광을 유입시키려고 애쓰는 주체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거대한 사업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관광을 주도를 하는 주체를 사업자 주도에서 사회적 경제 주도, 공동체 주도로 만들면은 이 과잉의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아까 이야기한 그 환경교육, 친절교육 자체가 어떤 좀 검열을 거쳐야 된다. 기본적으로 환경과 어떤 기후라는 관점을 가진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공정여행의 경험도 들려주셨는데요. 베트남에서 공정여행을 경험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셨어요. 죗값을 치른 여행이었다라고 하는데, 가이드도 차량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방문한 가게 자체도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당한 가격을 지불을 하려면 관광 자체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싸고 편한 지금의 과잉관광 문제를 극복을 하려면은 죗값을 주는 관광을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 값싼 항공료부터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눈 이야기가 순환사회 이야기인데요. 2025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30% 줄이고 재활용률 90% 달성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서부터 굉장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수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건설과 지정 폐기물이 이제 그 통계에는 지정 폐기물이 높은 걸로 나왔는데 그 약간 수치가 조금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민박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행 중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아까 11번에서 이야기한 과잉 건강 해소가 이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굉장히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고 들어오면은 물건을 산 건지 이 쓰레기를 사고 그 안에 물건을 담아준 건지 모를 정도로 과대포장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인데 도에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배출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조례 제정의 필요를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원순환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플랫폼의 경험으로 당근마켓을 많이들 꼽았어요. 그래서 이런 공유경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과잉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사실 광고다. 근데 그런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좀 도민들에게도 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지금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이것이 고장나도 자가 수리를 하면은 AS 센터에 가면은 내가 당신이 자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유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주라는 공간에서 유통되는 모든 물건은 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유통을 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도 나눠봤습니다. 네, 아까 과잉 광고 이야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쓰레기산을 종합청사 옆에 옮기면은 바로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상상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게, 도시 쓰레기를 도시 한가운데서 처리하게끔 기업도 쓰레기를 배출한 것에 책임지게 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물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제주에는 이제 쿠팡이 로켓 배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하루 만에 공산품이 도착한다는 게 도민들에게 사실 이전에 없던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삶이 된 거예요. 근데 도착할 때마다 비닐 포장재도 있고 박스도 생겨나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 이런 쟁점도 다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아까 다른 의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플로깅이라든지 바다 쓰레기를 줍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공 일자리가 될 수 있는 시대다.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거를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폐기물 대책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는 못 나눴는데요. 항공사와 기업과 건설업체 자체들이 정책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소시민의 힘으로는 굉장히 부족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가 또 별도로 나왔는데 이 쓰레기 소각장을 굉장히 도시의 사람들의 삶과 가까이에 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의 다양한 활용 형태도 고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 돌봄 학습 인식 준비되셨나요? 네. 예, 발제를 맡게 된 진보당 여성엄마당 위원장 김영미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오면서 이걸 선택을 할 때, 그나마 좀 학습하고 돌봄이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제 일상에, 늘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에서, 근데 기후위기 시대에 이 학습? 내가 알고 있는 학습인가? 학습, 돌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을 짓는 거지? 라고 좀 궁금도 하고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좀 다른 영역보다 이 학습 돌봄이 좀 이렇게 낯설다면 낯설 수 있었는데, 여기 좀 저희 이렇게 많이 이제 좀 고민하시는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오늘 배움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 인식의 첫 번째 의제가 그거였어요. 상태 전환 교육 예산을 1인당 최소 1만 원을 확보한다.
그걸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 학습권을 마련한다. 이게 첫 번째 의제인데,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예산이, 뭐, 아까도 이제 얼핏 나왔지만, 한 사람당 240원이 전국 평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240원인데, 저희가 10,000원으로 늘리자고 하는 겁니다. 10,000원으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주도는 2,7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닐 것 같아 하면서 저희가 막 뒤에 표 자료 보지만 이건 좀 약간 뻥일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1만 원이라는 게 좀 사실 저는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만 원이면 어떻게 교육을 하고 뭐 어떤 내용과 질을 담보한다는 거지? 라고 저희 안에서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거 좀 더 우리가 내용적으로 더 많이 고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어떤 철학, 뭐 교육과의 양성 등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더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야겠다. 근데 아까 이제 어느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예산 확보를 일단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 1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닌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교육이 아니라 이 학습이라는 걸 제가 좀 명확히 인식을 하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학습권이라는 거죠. 기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당연히 이게 죽기 전까지 인간이 누구나 배우는 이 기본 학습권이라는 걸 좀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제는 다들 이렇게 인식하겠지만 저희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이 공무원이잖아요. 이게 공무원 안 계시죠? 예, 정책 결정자와 공무원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이 생태 전환 교육을 필수 이수 제도로 마련한다 이겁니다. 예, 저도 이걸 너무너무 실감하는데 정말 공무원들이 일단 교육이 좀 일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개발 정책들을 좀 막을 수 있게. 그리고 요거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너무 이거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환경 영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별로 돈도 많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도하기 전에,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기내에서 다른 영상 보지 말고, 예, 이렇게 기후위기나 환경과 관련된 영상을 또 제주에 오시면 이런 거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그룹에서는 바로 돌봄 적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돌봄이, 그러니까 기후위기 재난에 돌봄을 넣는다는 게 자체가 이제 저희가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돌봄은 좀 사회복지 영역인데 이거를 우리 기후위기 이 재난에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로, 저희가 좀 어떤 걸 좀 더 고민해 볼까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문자로 오는 경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문자로 오기 때문에 의외로 글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예, 그런 걸 이렇게 접하신 분들의 의견은 시청각적인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돌봄 예산과 인력 확보 동시에 마을에서 이런 공동체의 돌봄 회복하기 위해서 역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재난 대응과 이 사회복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들어가면서 다부처가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소그룹 토론 결과는 다 발표하셨죠? 네, 그 그룹 간에 이게 의제들이 좀 연결된 지점도 아마 보이셨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는 사전 신청하신 분들한테 구글 링크 보내드렸던 것처럼 그 링크를 그대로 열어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네, 거기에 달아주실 수 있고요.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4월 내에 저희가 최종 보고서, 그리고 한 요약본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좀 손쉽게 보실 수 있는 소치자 형태로 발간하고 이후에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제주에서도 이런 자리가 흔치 않다고 들었었어요. 각 분야의 분들이 자기 분야, 관심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전반적인 분야까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굉장히 감명받았고 좋았습니다. 의견 수렴 잘해서 좋은 보고서 나와서 정말 이게 그 글로만 있는 정책이 아니라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 많이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다시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